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회사 타스컴 대표이사 이인근입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에는 서머리가 돼 있고요. 저희는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코스닥 이전 상장,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준비하는 것은 의료기기 사업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사업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스마일 게이츠, SV, 마그나 이런 곳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가 다섯 번째 페이지에 저희 이 제품을 개발한 분은 제가 아니고 이성동 우리 CSO인데 이분은 그 인포피아의 연구소장을 14년 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개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4년 동안 일하다가 독립해서 이 제품을 개발을 했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지금 제가 이제 펀딩이라든지 해외 영업 이런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이제 제 와이프 송민선 박사는 아이센스에 10년 이상 있었고 쭉 한 20여 년 가까이 당뇨 관련 이쪽으로 쭉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거는 유저빌러티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에서 좀 특별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팔뚝에서 피를 뽑으시는데 저희는 손가락 끝에서 피를 뽑아서 진단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혈당 측정기도 있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 손가락 끝에서 피 뽑아서 하는 것들은 이미 있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17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고요. 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40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피를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피의 양이 작다. 예,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팔뚝에서 피를 뽑는 것은 전 세계 의료법이 동일합니다. 전 세계 의료법에 의하면은 의사가 직접 지시한 간호사만이 팔뚝에서 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뚝에서 피를 뽑는다는 것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원 밖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병원 바깥에서도 이런 진단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졌고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법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려서 병원 바깥에서 이런 진단 사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앞으로 점점 치료나 수술 위주로 가게 되고 병원 바깥에서는 이제 예방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쓰면서 병원 바깥에서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의료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의료 빅데이터 사업.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선두주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애플이나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때문이죠. 스마트워치 때문에 많은 의료 데이터가 생기죠. 혈압이라든지 뭐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겨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되는데 그 스마트워치로 할 수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는 그걸로 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풀려서 뭐 약국에서 피 검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데서 피 검사하는 것이 다 허락이 되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약을 배송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되고 원격 의료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우리나라만 의사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현재도 수출이 거의 뭐 85%, 90% 정도로 수출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소한 피검사나 사소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국가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 바깥에서 할 수 있게 국가에서도 시범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가서 했었는데 부산에 가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예를 우리가 집어넣는데 독일에서 저희 제품, 가운데 저희 제품이 보이죠? 가운데 저희 제품을 놓고 피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약국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그래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피 검사를 하고 한 번에 10불 정도 받더라고요. 10유로 정도 받는 그런 서비스를 벌써 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작년에 저희 회사가 부산에서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건 풀릴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상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가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까 가장 많이 매출이 늘어나는 데가 스포츠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옷 입은 거 왼쪽에 보시면 아인토벤이라고 써 있죠. 아인토벤 이게 히딩크 박지성 선수가 있던 그 팀인데 거기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브라질, 헝가리, 칠레 우리 제품을 스포츠팀에서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 그래서 마케팅에 쓰지 말라 그래서 그냥 말로만 조금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피검사를 간단한 피검사를 하는 거를 별로 안 하는데 유럽에서는 운동선수들이 몸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검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거는 피를 뽑아서 뭐 병원에 보낸다든지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3분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손끝에서 간단하게 피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 그냥 동료들이 이렇게 축구팀 동료들이 그냥 서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를 제일 많이 재고 7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측정하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높게 나오면은 근육 파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훈련도 쉬고 경기에도 출장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경기 출장하면 그 황희찬 선수가 맨날 생기죠. 그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해서 근육 파열이 심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한두 달 출장을 못하는 큰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상 방지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스포츠 의학에 쓰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자기 전화기를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그 1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말씀은 우리 제품은 상당히 안정이 됐다. 그럼 이거를 이제 더 확장하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17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11가지를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한의사 위주로 해서 아직 병원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덜 한 거지 국내도 뭐 저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17가지 할 수 있고 이제 조만간 4가지는 더 추가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저희가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공장은 내부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수한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인드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FIND라고 이게 그빌 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기는 제네바에 있는데 제네바에 WHO가 있죠. 그 WHO랑 같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는 우리 제품 같이 이런 것들을 신제품이 나오면 자기네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기네 돈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서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리포트에 이렇게 냅니다. 리포트에 내면서 추천을 하는데 1년 전에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네가 테스트를 하고는 이거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게 맨 밑에 이렇게 있는데 쭉 보면은 뭐 로시라든지 에봇이라든지 굉장히 큰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추천이 돼 있고 거기에 저희 것이 하나가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드가 작년에 이제 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네팔에서 큰 임상을 했습니다. 비교 임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저희 거고 두 번째가 미국 회사고 세 번째가 이제 병원 장비, 기준 장비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이게 샘플 사이즈 피를 뽑는 양이 저희는 4 마이크로리터에서 20 마이크로리터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근데 경쟁 제품은 250 마이크로리터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은요, 이건 손끝에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손끝에서는 100, 맥시멈 1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뚝에서 피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POCT라고 말하기 어려운 저희랑 비교할 수 없는 장비고 세 번째 이제 병원 장비랑 비교했는데 병원 장비는 뭐 몇 cc씩 엄청 많은 양을 뽑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하고서는 파인드에서 우리 거만 선택을 해서 올해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페루에서 합니다. 페루에서 하는데 다음 달로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정이 잡혀서 페루에서 6개월 동안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여기 저희가 몇 달 전에 파인드에 방문을 했었는데 통과가 되면 이 파인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제품을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제품을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후진국 정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써봐라. 그러면 이제 그런 후진국 정부들은 우리 돈 없다 뭐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파인드가 WHO랑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자금을 뭐 마련해 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주는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 회사 중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게 SD입니다. SD가 그 저게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도 한참 전에 벌써 파인드에 통과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뻥 터졌을 때 SD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게 된 것도 이 파인드하고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 파인드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저 후진국에서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뭐 에이즈라든지 뭐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네가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소개를 많이 해줬는데 요새는 그 후진국들도 잘 먹는답니다. 다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만성 질환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맨 위에 보면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하죠. non-communicable. 그게 전염병 말고 만성질환, 그러니까 당뇨, 뭐 콜레스테롤 또는 뭐 간 치수가 나빠지는 거, 신장 이런 거 그런 게 후진국도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네가 요새는 더 투자를 하고 회사를 찾고 이런 장비들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게 제일 편리하고 좋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쪽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고 이런 제품은 이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분자 진단이나 면역 진단 회사 굉장히 많죠. 막 30개, 40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전염병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어, 그게 만성질환이 아닌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저희처럼 만성질환을 하는 회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POCT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복잡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17가지를 현재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보통 보시면 여기 이제 당뇨가 있고 염증이 있고 또 간 치수, 콜레스테롤 이거랑 또 신장이 키드니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키드니 망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국은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흔한 증세 중에 하나라서 이쪽이 우리가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게 오른쪽 아래 가장 아래에 스포츠 메디슨에서 가장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말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 품목이 쭉 있는데 이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거는 개발이 최근에 끝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미국의 FDA에 저희가 빨리 신청을 할 건데 이게 되면은 아마 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임상을 통과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개발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년 몇 개씩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 바깥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작은 병원들이 쓰고요. 왜냐하면 작은 병원들은 큰 장비가 사기가 그렇잖아요. 뭐 지금 혈액 검사하는 큰 장비는요. 뭐 보통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렇게 됩니다. 비싸고 또 거기에 테크니션이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지 의사도 사용을 못하고 간호사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장비는. 근데 저희 장비는 값도 싸고 몇백만 원밖에 안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작은 병원에도 팔고 있고 뭐 요양원, 뭐 보건소 또는 교도소, 군부대 이런 곳에서도 약국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지금 이미 그런데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바깥에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기술이 있다고 이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이 디스크 타입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삼성도 이걸 만들었다가 한 10년 전에 만들었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한 게 이 디스크 타입은 보시면 손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크죠. 크고 한 디스크에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 5가지,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카트리지 한 개에 하나씩 측정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측정하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측정하면은 그러면은 피의 양이 많아집니다. 피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손끝에서 피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팔뚝에서 뽑아야 되니까 POCT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 바깥에서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과잉 진료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유럽은 벌써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도 요새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내가 높아서 병원을 갔어.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 사람한테도 막 20가지 측정을 합니다. 뭐 이거저거 막 측정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보험 수가를 받아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점점 정부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은 콜레스테롤만 측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저희처럼 한 번에 한 개씩 하는 그런 제품들이 더 편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로 왼쪽에 써놓은 건 이건 사실 비교하기가 그런데 이거는 뭐 SD 바이오센스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회사들이 했던 그 래피드 에세이. 근데 그거는 코로나 진단에서 보셨겠지만 피나 침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 처음 터졌을 때 모든 나라가 한국도 그렇고 PCR만 하게 했습니다. PCR 아니고 이런 제품은 래피드 테스트는 못하게 했었어요. 금지시켰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있다가 하게 했죠. 이걸 쓰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떼돈을 벌게 됐는데 그걸 왜 하게 했냐 하면은 너무 환자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풀어준 거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매출이 하나도 없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만성질환에 타겟을 하는 게 만성질환은 그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에 저희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보시면은 이제 병원 장비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들면서도 값을 싸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 기술이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일을 해보신 분, 화학과나 생물학과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큐베트에서 실험을 할 때는 파이펫으로 계속 따서 옮기고 다시 버퍼를 또 넣고 이런 손이 많이 가는 단계인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래서 물론 13분 동안 이렇게 시약이 여러 개로 바뀌면서 하지만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저희 특허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미국, 유럽, 중국 다 받았고요. 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개발이 완성이 된 제품이고요. 물론 계속 품목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2년 동안 검증된 품질로 수출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저희께 계약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유럽이죠. 국경이 없는 의사회는 거기서 저희 거를 사서 뭐 예멘이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이런 아주 오지에 보내면서 그쪽에 있는 의사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곳이고요. 이태리가 아마 지금 이번에 계약이 되면 크게 나갈 것 같고요.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필리핀이 또 크게 나가고 있는데 필리핀은 약간 다르게 쓰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병원에서 우리 걸 쓰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필리핀 병원들은 돈이 없으니까 특히 보건소들 이런 데들은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큰 장비를 사주지를 못하니까 저희 거를 그냥 어, 저 100대 넘게 사가지고 그걸 다 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병원에서도 많이 쓰겠구나. 선진국은 병원급은 아니고 조그만 의원들이나 약국이나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장은 사실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우리가 FDA가 없어서 아직 못 하는데 요번에 이제 펀딩을 하면 FDA 신청부터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미국 그 CRO랑 미팅을 하는데 그 FDA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CVS라든지 월마트라든지 그런데 또 달러 제너럴이라든지 그런 샵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데들이. 근데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골에 미국 시골 그런 데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 시장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의료기기 쪽으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어,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였냐면은 로시 제품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리플로트론이라고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천억 정도 팔리는 제품이었는데 이걸 작년 12월에 단종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한 35년, 40년 정도 된 제품인데 그걸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종을 시키고 사실 저희랑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유럽 거래처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랑 저기 계약이 먼저 되면은 거기는 곧 될 것 같아요. 거기 두 군데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로슈랑도 좀 적극적으로 미팅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산 설비를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에 있는 공장이 조그맣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뭐 최대한 매출을 일으켜봤자 한 40억, 50억밖에 될 수 없는 작은 공장이라서 그거를 확충하는 게 저희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빅데이터 사업 그중에 이제 FDA 신청을 빨리 해서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하는데 미국은 텔레닥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잖아요. 뭐 애플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아마존도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원격 의료 관련된 걸 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 회사들이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뭐 의료 장비 큰 거를 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혈당 측정기라든지 혈압계라든지 간단한 것만 가지고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한테 저희가 좀 파트너십을 만들면은 큰 매출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아이센스에서 제 와이프랑 저랑 10년 동안 있었는데 아이센스가 다른 회사들보다 빨리 성공한 게 이런 큰 파트너들을 잘 잡았습니다. 아이센스는 그래서 사실은 후발주자였죠. 세 번째 주자였는데 이제 몇 년 만에 1등이 돼서 지금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큰 업체 몇 개만 잡으면은 아마 좀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은 바로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은 여기까지고, 세포치료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주 롱텀 프로젝트로 이게 금방 시장이 열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보자면은 뭐냐면 컨셉트는 이겁니다. 그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형당뇨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박 났죠. 일라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뭐 마운자론가 그것도 석센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고비 이런 거 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했는데 이형 당뇨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 라이프스타일에 관계된 당뇨고 일형 당뇨는 췌장이 망가진 겁니다. 췌장이 망가져서 췌도세포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그 약들로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일형 당뇨 시장은 그 쇄도를 직접 몸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그 방법이 지금 유일한 치료법인데 그거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막 몇백 건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도했다가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이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뇌사자라든지 죽은 사람의 쇄도 세포를 빨리 구해서 그거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일형당뇨 환자한테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 명이나 네 명의 췌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쇄도세포를 만든다, 베타세포를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기술로 다양하게 저희가 일을 해와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신준섭 박사님이 개발을 했고요. 여기 서울대에서 10년 동안 연구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평생 이쪽으로만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 교수로 있던 민병원 박사랑 같이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신준섭 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고 특히 그 서울대에 있을 때는 원숭이 당뇨병 치료에 또 기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여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저희가 베타세포도 만들지만 다른 것도 만듭니다. 줄기세포니까. 그래서 간세포, 심장세포, 그다음에 중간엽세포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다 준비는 해놨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베타세포가 완성이 돼서 이걸로 지금 전현상 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캐나다에 있는 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저희께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상품화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용해서 계속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간 세포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로 뭐를 했냐 하면은 한국화학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거기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도 받게 돼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세포라든지 심장세포는 이제 스크리닝 할 때, 신약 스크리닝 할 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장세포입니다. 심장. 근데 이게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그냥 만들기만 만들었지 이걸 뭐 어떻게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놨더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PDF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심장이 뜹니다. 이 세포가 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간엽 세포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좀 작은 병원이랑 큰 병원은 같이 하기 힘드니까 작은 병원이랑 해서 일도 같이 하고 있고 큰 병원하고는 아산병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병원하고 아산병원이랑 또 하고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IPS 가지고 하는 여러 외국 회사들의 예를 보여준 건데 주로 일본 회사, 미국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했던 그 기술은 실패한 기술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 그 2012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교토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술을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상품화가 될 때쯤이면은 특허가 거의 끝나서 20년 정도 지날 것 같아요. 이게 상품화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요새 큰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벌텍스라는 회사가 딱 4개월 전이네요. 4개월 전에 6명을 치료를 했는데 그중에 5명이 치료가 됐어요. 그 한 명은 치료가 안 됐고 그래서 이게 미국 FDA에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상은 성공하고 2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도 한국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해줄 거라고 저희는 쭉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세포를 몸에 넣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한번 성공을 해서 이게
상품화가 된다면은 한국도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에 들어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